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지 1년이 넘은 돌싱이에요.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 배우자와 자식이 첫 번째 가족 아닌가요? 하지만 전 남편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배우자인 제 의견은 완전히 개똥 취급을 하면서도 본인의 엄마와 누나에겐 꼼짝 못하는 천하의 머저리였습니다. 사실 전 남편이나 남편이라는 호칭을 쓰기도 싫지만 어쩌겠어요. 지나간 과거를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으니 그래 편의상 남편이라고 부를 수밖에요. 어쨌든 남편과 저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연인 사이는 아니었고 서로 직장을 가지게 된 후로도 몇 년간은 그냥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그동안 저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때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사귀는 동안에 별다른 문제도 없었고 보통의 연인 사이로 2년 넘게 지내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제 나이가 30 중반이니 직장 생활한 지는 이제 곧 10년 차가 되어가네요. 졸업하고 1년 만에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거든요. 이게 알고 지낸 지가 오래된 상태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게 나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불같은 사랑이나 풋풋하고 설레이는 감정 같은 건 별로 없었지만 그 대신 상대에 대한 신뢰나 안정감은 상당히 많았었죠. 그래서인지 흔히 말하는 밀당이라고 하나요? 왜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확인하고 누가 더 절박한 입장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과정 같은 게 없었어요. 그저 만나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거나 각자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점들을 털어놓으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돼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데이트 비용도 그래요. 인당 몇만 원 하는 고급 식당은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설령 기념일이나 생일날이라고 남편이 그런 곳에 예약을 했다고 하면 제가 먼저 나서서 취소시켰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적당한 맛집 가서 밥 먹고 나머지 돈으로 영화를 보던 아니면 간단하게 술 한잔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이었거든요. 남편과 제 둘 사이를 자세히 돌이켜보면 남편은 대부분 제 의견에 맞춰주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고집이 세거나 말도 안 되는 걸 우기는 성격은 아니에요. 단지 좋고 싫고에 대한 판단이 빠른 데다가 그런 의견을 말하는데 망설임이 없다 보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남편이 저한테 꽉 잡혀 산다고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다른 부분들도 잘 맞았지만 특히 경제적인 개념은 저나 남편이나 정말 비슷했습니다. 사치를 부리거나 불필요한 걸 알면서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거의 없었죠. 당시 저는 40분이 넘는 거리를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뻔하죠. 그래야 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요. 괜히 혼자 나가서 살아봐야 집세부터 세금까지 불필요한 지출만 늘어나잖아요.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으로 독립을 안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대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집값이 말도 못할 만큼 비싸지 않았거든요. 저는 마침 모아놓은 돈도 제법 있었고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이 정도로 저렴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나 싶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사서 독립을 했습니다. 남편도 저보고 땡 잡았다며 자기네 회사는 언제 그런 기회를 주나 투덜거렸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제 집을 가지게 되었고 비록 대출을 받고 매매하긴 했지만 한동안 내 집 마련을 했다는 사실에 엄청 뿌듯해했네요. 남편이나 저나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남들이 보기에 어떻든 간에 실속만 있으면 장땡이라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 걱정은 아예 안 했죠. 당시 제가 살던 저희 집이 지하철에서 조금 멀어서 그렇지. 다른 조건들은 신혼집으로 쓰기에 안성맞춤이라 남편만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물론 저 혼자 살면서 쓰던 오래된 가전들은 남편이 혼수겸 교환을 하면 되는 거였고요. 거기다 저희 둘 다 서로에게 그다지 얽매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 둘 다 생활비만 각출하고 각자 버는 건 알아서 운용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한참 손해보는 상황인 것도 맞지만 굳이 양가 집안에서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네 돈 내 돈 따지기가 싫었어요. 남편이 혼수에 쓴 돈이라고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그리고 예식장 비용이 전부였죠. 다행히도 저희가 이렇게 돈을 아끼고자 하는 걸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나쁘게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돈도 좋지만 인생에서 한 번뿐인 결혼인데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하지만 제게 있어서 돈이라는 건 정말 필요할 때는 늘 부족한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돈을 아끼고 모으는데 집착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20대 중반의 일이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미국 유학을 갔다가 아예 거기서 눌러앉은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한참 직장인 2년 차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와중에 그 친구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지금이야 무슨 코인 하면서 다들 가상화폐에 익숙하시자만 그 당시만 해도 코인이라는 명칭 자체가 엄청 생소하던 때였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성격이냐면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입니다. 아무리 100% 확신이 드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않죠. 다른 친구들이 아무리 맞다고 설레발을 치더라도 믿음이 안 가는 반면 그 친구가 그럴 거라는 말을 하면 모두 다 확실하겠구나 생각할 만큼 본인의 말에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주식보다 훨씬 수익이 좋은 투자 방식을 찾았는데 자기가 그동안 모은 돈을 거기다 투자할 거라고 말이에요. 사실 아무리 믿음이 가는 친구라고 해도 그때 친구가 제게 권유하는 식으로 말을 했다면 저도 약간은 망설였을 겁니다. 하지만 친구는 자기 이야기만 하고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말은 끝까지 안 하더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왜 뭔지는 모르지만 촉이라는 게 발동할 때가 있잖아요. 제게는 그때 느낌이 왔습니다.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느낌 말이죠. 부랴부랴 친구에게 나도 하고 싶다고 말을 했고 필요한 투자 정보들을 얻어냈어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돈을 헤프게 쓰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에 들어간 지 2, 3년밖에 안 되던 제게 큰돈이 있을 리가 만무했거든요. 그렇다고 돈을 빌려서까지 투자할 용기까지는 없어서 급한 대로 당시 가지고 있던 돈 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딱 2달 후 제 500만 원은 그대로 7배가 뛰어 정확하게 3,5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가지고 있을까 하다가 친구의 충고대로 바로 회수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조금씩 오르락내리락 하기는 했지만 거기가 한계였죠. 친구는 3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했고 2억 가까이 수익을 냈다고 그러더군요. 배가 아프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애초에 친구가 전해준 정보가 아니었으면 그나마 3천만 원의 이익도 못 봤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한테 돈이 더 있었다면 전부 다 투자를 했을 테고 그러면 훨씬 큰 돈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게 들었어요. 그 후로 저는 돈을 모으는데 유난히 집착 아닌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딱히 어디 투자를 할 기회는 아직 못 만났지만 그래도 은행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볼 때마다 뭔가 든든한 느낌을 받는다랄까요? 아무튼 그 후로 친구에게 가끔씩 투자 정보를 물어보긴 했지만 그 친구 역시 그때 이후로는 별다른 정보를 못 얻는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 전략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였고 그중에서도 싸게 나온 아파트를 노리기 시작했던 거죠. 나름대로 여러 부동산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나갔습니다. 언제든 기회가 한 번은 올 거라는 믿음으로 결혼하고도 열심히 모았습니다. 물론 남편도 저와 비슷한 타입이라 자기 나름대로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있었고요. 비록 각자 관리하는 형식이긴 했지만 중간중간 서로가 얼마나 모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결혼하고 3년 차, 바로 올해 초의 일입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모았던 돈이라 저나 남편이나 통장에 1억 이상 보유하고 있었는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제법 귀한 정보를 하나 얻었어요. 바로 제가 사는 지역에는 대형 쇼핑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전방위적으로 유치운동을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침내 내년 초에 하나가 들어오기로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근방에 20평대 아파트가 급매로 나왔는데 그걸 사두면 몇 년 안에 최소 2배는 가격이 오르겠더라고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런 정황 설명을 하고 그 아파트를 사자고 제안을 했죠. 그 아파트를 무조건 사야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시세 차익이랑 지금 우리 집을 팔면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을 거 아니냐며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더군요. 자기는 돈이 없다면서 새로 모으기 시작해서 이제 500만 원 정도 모았답니다. 아니 지난번에 확인할 때 1원이 훨씬 넘게 있다고 하지 않았냐? 대체 그 큰 돈을 어디다 썼냐고 다그치듯 물어봤죠.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몇 달 전에 자기 누나랑 매형이 PC방을 창업하는데 거기다 지분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가 각자 돈 관리는 했어도 그래도 부부 아닙니까? 1, 2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 넘는 돈을 쓰는데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럴 수가 있는지. 그래서 지분 투자를 한 건 했다고 치고 수익은 얼마나 건졌냐고 하니까 갑자기 남편이 한숨을 크게 쉬면서 PC방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곧 망하기 직전이랍니다. 그래서 한 푼도 못 받고 있다네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독단으로 진행한 것도 화가 나는데 거기다 돈 한 푼 못 받고 있었다니 진짜 우라가 치민다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뼈저리게 알겠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쉴 새 없이 남편을 몰아세웠습니다. 아무리 각자 버는 돈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어도 그렇지 자기 마음대로 이러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막말로 이런 식으로 네 다리 네가 긋고 내 다리 내가 긁을 거면 대체 결혼은 왜 한 거냐 막 따졌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자기도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지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미안하다 하더니 제가 계속해서 다그치자 나중에는 자기도 이럴 줄 알았겠냐며 버럭하더니 나가버리더군요. 참 허탈했습니다. 남편 돈이랑 제 돈 합친 다음 약간의 대출만 받으면 충분히 그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얼마나 들떴었는데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죠. 그렇게 남편은 며칠 동안 시어머니 댁에서 출퇴근을 하는 듯 보였고 저는 저대로 아직 화가 안 풀린 상태라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시누이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결혼 전부터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해 그닥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웬일인가 싶었죠. 막말로 이제 와서 제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를 걸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역시나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제 남편한테 말 들었다면서 PC방이 그렇게까지 안 될 줄 자기도 몰랐답니다. 누군 망할 줄 알고 사업 시작하는 사람도 있답니까? 아무튼 한 10분을 죽는 소리를 하더니 갑자기 PC방을 무슨 마라탕 전문점으로 업종 변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아무 관심도 없었고 듣기도 싫어서 일단은 잘 알아보고 하시라 응원하는 척 해줬습니다. 물론 남편이 투자한 금액을 언급하며 빨리 자리를 잡으셔야 저희도 좋을 거 아니냐 가시가 있는 말도 했고요. 근데 뜬금없이 목돈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지분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미 내 남편 돈도 해결 못하는 처지에 무슨 돈을 또 달라고 하는 건지 어이가 없었죠.
제가 목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시냐 한번 떠봤어요. 신우이는 이미 제가 모아놓은 돈 액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군요. 역시나 남편이 까발린 게 분명했어요. 전 돌려서 말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가 있던 형님한테 투자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원래 제가 계획한 곳에 쓰려고 했었는데 형님이 제 남편 돈을 빌려가는 바람에 제 계획도 무산될 처지라고 짜증을 냈더니 신우이는 그러니까 더 빌려줘야 한다는 멍청한 소리를 하더군요. 자기들이 빨리 돈을 벌어야 그 돈도 돌려주고 수익도 나눠줄 거 아니냐입니다. 진짜 사람이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 웃음이 나온다더니 그 말이 진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 나올 뻔한 걸 겨우 참았네요. 아무튼 한참을 자기가 돈을 빌려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저는 끝끝내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큰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것만 알아두라며 나중에 와서 딴소리해도 그땐 늦은 거라고 하길래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대답하곤 겨우 전화를 끊었네요. 딱 이 시점까지만 해도 이혼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물론 남편한테 화는 났지만 돈이야 시누이한테 받아내면 되는 거고 남편 돈은 이제부터 제가 관리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거든요. 남편이 거절을 한다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하지만 남편도 양심이 있으면 제 의견을 따라오겠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말과 행동을 봤을 때 최소한의 반성은 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 당시에는 까맣게 몰랐네요. 제가 매매하려던 아파트는 놓아주기로 결정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 시어머니께서 와 계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녁을 준비하고 있길래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남편이 음식을 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은 남편이 알아서 합니다. 근데 요리만큼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명절이나 기념일에나 한 번씩 만났지 이렇게 평일날 찾아온 적도 처음이었고요. 무슨 바람이 불었나 궁금했지만 이상하게 꺼림칙한 기분이 들어서 인사만 하고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니 저녁상은 이미 준비가 끝나 있더군요. 잘 먹겠습니다 하고 자리에 앉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앞으로 음식은 당신께서 담당할 테니 저는 다른 집안일만 신경 쓰면 된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여쭤봤죠. 그랬더니 다음 달에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집 전세 계약이 끝나는 대로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오시겠다네요. 그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조용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 폭발을 하는 느낌이었네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옆에 있던 남편이 그제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글쎄 시어머니 전세금을 빼서 시누이한테 빌려주시겠답니다. 그리고 저희 집으로 와서 함께 사실 계획인 거죠.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째려보시면서 그러게 처음부터 네가 돈 빌려줬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겠냐고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생색낸답시고 안방은 안 건들거라네요. 남편은 옆에서 그나마 제 눈치를 보는 척하면서 가족이라는 게 원래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게 진짜 가족 아니냐 그러네요. 자기 누나가 지금 얼마나 힘들겠냐고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우리가 도와주는 게 맞는 건데 제가 끝까지 돈은 못 빌려준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여기서 구구절절 따지고 들고 싶지도 않아졌습니다. 단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딱 한 번만 물어볼 테니 생각 잘하고 대답하라고 진짜 이번 결정에 후회 없겠냐 하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답니다. 그리곤 저한테도 책임이 있다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칼만 안 들었지 이거야말로 진짜 강도지단인가 싶었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잘된 일이다 싶기도 했어요. 저와 한마디 상의 없이 그 큰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박살나는 느낌을 받긴 했거든요. 그래도 어찌어찌 살아볼까 생각했던 제가 바보였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 길로 부동산 여러 군데에 들러 집을 내놨습니다. 친정부모님께 담담하게 이혼할 거라고 내가 남편을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다 말씀드렸어요. 여러 말 하지 않으시고 그저 저를 안아주시는데 그제서야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다음날 남동생이랑 남동생 친구 3명을 대동해서 당장 필요한 제 짐들을 챙겨왔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없었고 시어머니만 계시길래 집 내놨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노발대발 혼자서 아주 난리를 치시더군요. 아무 상관 안 했습니다. 어차피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자기들이 어쩌겠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이혼 소송일 텐데 지금 모든 정황상 남편한테 유리한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집 보러 사람 들어오면 문이나 잘 열어주라고 그리고 빨리 다른 데 나갈 곳도 알아보라고 말하곤 나와버렸네요. 그날 저녁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연속해서 오는데 저는 할 말 없으니까 조만간 법정에서 보자고 그랬습니다. 협의이혼이던 이혼소송이던 원하는 대로 붙어줄 테니까 자신 있으면 덤비라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꼬랑지를 내리는데 늦어도 한참 늦은 후였죠. 참 그리고 시누이한테도 미친 듯이 연락 왔었어요. 갑자기 오갈 데가 없어진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갈 곳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시누이 집밖에 없잖아요. 저한테 정신 나갔냐며 어떻게 시어머니랑 남편을 버릴 수가 있냐고 발광을 하길래 처음부터 니들이 나를 버린 거 모르냐고 네 동생한테 빌린 돈은 갚던지 말던지 이제 나랑 상관없으니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하라고 빈정대줬습니다. 그 후로는 완전 차단해버렸고요.
그 후로 남편과는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했고 집도 적당한 가격에 생각보다 빨리 나갔어요. 뭐 어떻게 사는지 한 번도 궁금한 적 없었네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아직까지 저는 친정 부모님께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조만간 다시 독립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눈여겨보고 있는 아파트 매물을 발견했거든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사람 마음이 전부 다 저 같지가 않은가 봐요. 저는 그래도 남편을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많은 거 바란 적도 없고 딱 저 같은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도 참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주저리 제 하소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올리며 여기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